안녕하십니까. 정진옥 박사의 인간 되어감을 위한 성교육. 오늘은 성인기 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청소년기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청소년기가 가장 어렵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이제 성인기로 이제 자녀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완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성인기가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성인기가. 그래서 이 긴 성인기를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에서 성장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성적인 발달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요.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아동기에는 성적 발달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친밀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추구하면서 성적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인기에는 그러면 이성관계에서의 친밀감을 추구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성적 발달이 이루어져요. 이 성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고민 또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20살 발달장애 아들이 못하게 해도 시도 때도 없이 엄마의 가슴에 손을 엄마 가슴을 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살 중증 발달장애 아들이 여자 바비 인형을 갖고 놀아 속상합니다. 경계성급 23살 딸은 아는 사람들을 보면 안고 싶어 하고 또 계속 안아서 걱정이에요. 21살 아들은 여자에게 관심이 많고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동생 결혼식을 다녀온 후에 30살 발달장애 딸이 자기도 결혼시켜 달라고 쪼르고 있어요. 20대의 자폐성 아들이 방에서 음란물을 보는 것을 지나가면서 언뜻 보게 됐는데 너무 놀라서 엄마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걱정도 하시고요. 25살 경계성급 아들이 BJ, VJ에게 돈도 보내고 몸캠을 해서 걱정입니다.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이런 또 고민을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또 다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이 사람들마다 이 격차가 너무 커서 스펙트럼이 너무 커서 어디다 초점 맞춰서 평균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성인기는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이런 시간이라서 부모님들이 자녀의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취하시고 어떤 것은 취하시지 않으시면 돼요. 이 성인기 발달장애들의 성적인 발달을 보면은 사춘기 심리 성적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사춘기뿐 아니라 아동기에. 그래서 어떤 28살 아들이 바비 인형 갖고 논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그거는 성인과의 그런 어떤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양상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춘기 심리 성적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감정적인 분출, 그다음에 혼란스러움,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더 많이 짜증도 내고 더 많이 욱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고 더 많이 어떤 물건도 부수고 그것이 20대 초반에 또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20대 초반에 발달장애 청년들이 그 에너지가 계속해서 많이 분출되면서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 성인 여성이나 성인 남성으로서가 아닌 여전히 아이와 같은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어떤 때는 아이고 또 어떤 때는 성인이야. 이 두 가지를 또 같이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또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서 집에서 아기 취급하면 집에서는 아기 모습 보여줘. 밖에 기관에 나와서는 선생님들이 성인 대우해주니까 성인으로서의 모습 보여줘. 헷갈리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생물학적인 나이와 이런 심리 정서적인 그런 어떤 불일치에서 많은 또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런 고민도 하기도 하고요. 애야, 성인이야.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하고 성교육할 때 당신은 지금 성인입니다. 그래서 나이 물어봅니다. 나이 몇 살이에요? 근데 나이는 또 그때그때 달라져요. 매년. 그러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몇 년도생이에요? 띠는 뭐예요? 가 안 변하는 거죠. 아니,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 몸은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여전히 빈약해요. 예, 여전히. 예, 여전히 부모님들이 돌봄을 주고 계실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의존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줄여나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의 돌봄을 여전히 어느 정도를 필요로 하지만 부모님들의 요구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거부, 저항, 또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이제는 자녀에 대해서 100%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 앞에서는 보이는 모습, 다르거든요. 예. 많이 숨겨요. 예. 근데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모습 보여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 예. 근데 비장애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고, 자기 신뢰를 갖는 게 굉장히 약해요. 내가 장애인이다.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어도 내가 왜 장애인이야? 그래서 뭔가 필요할 때는 장애인인 척하고요. 아닐 때는 또 장애가 없는 사람인 척하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친구들도 꽤 돼요. 근데 뭐가 장애인지,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가 있다는 것은 단지 배우는 게 느릴 뿐이야.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 근데 너는 너 나이에 맞는 행동 해야 돼.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유 더 봐주겠지. 이제는 안 봐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물학적 나이에 맞는 태도와 행동을 갖춰야 되는 거. 그걸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자기 신뢰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권위 있는 사람, 부모님이죠. 집에서는, 밖에서는 기관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일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친절한 안내, 단호하면서도 친절한 안내와 이 친구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경계성급 기능이 좋은 친구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 나도 일을 해야 되네. 왜냐면 또래가 일하는 거 보면은 본인도 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아, 나도 돈 벌어야 되네. 아, 나 이제 부모한테서 난 벗어날래? 그런 욕구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학교 졸업 후에 이제 성인계는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학교 졸업 후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것만큼 부모님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이 친구도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어딘가에 소속되게 하셔야 돼요. 이 소속감은 인간에게 있는 본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야지 안정을 느껴요. 안정. 그리고 그 비슷한 또래들 학령기 때 통합교육상에서 비장애 또래가 아닌 비슷한 또래들과 관계를 갖고 소통을 갖고자 하는 갈망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 이 뭔가 이렇게 기능이 좋은 성인들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 비슷한 또래들하고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할 수 있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회적 시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엄한 데 가서 또 이상한 위험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성교제, 이성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사춘기 때부터 이제 생기긴 했지만 훨씬 이 성인기가 되면 훨씬 더 많이 그걸 표출합니다.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이런 적절한 이성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외롭고 좌절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현실에 자기가 눈이 높아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이성 종사자에게 이런 어떤 로맨틱한 감정들을 갖게 되고 표출하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이 종사자분들이 기관의 종사자분들이 어떻게 반응해 주는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감정을 받아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맨틱한 감정은 서로 서로 동의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연인 사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짝사랑은 가능해요. 우리 누구나 짝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표현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로맨틱한 이성관계에 대해서 호기심
갈망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것이 현실에서 성취가 안 되니까 온라인, 유튜브, SNS 그런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접촉을 합니다. 거기서 청소년기 때처럼 성폭력 피해, 성범죄자가 또 되는 위험, 그다음에 경제적 피해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죠. 이들 성교육을 받아왔잖아. 학교 다닐 때 다 성교육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배운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마 배울 때도 잘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들이 잘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 아이들은 설명, 말로써 듣는 교육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이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교육을 받았지만 수업 시간에 받은 성교육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서로 안다 하더라도 자기 현실에 잘 적응시키지 못해요. 이것이 일반화거든요. 일반화가 어려운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적응시키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은 성인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 인식하셔야 되는 거. 성인으로. 여전히 아기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그 아기라고 부르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리된 방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가능한 한 혼자서 씻고 닦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기 몸에 대한 주인의식, 내 몸은 내 거, 그다음에 나는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있고 내 공간을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성인기 때는 더 키워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때 이건 청소년기 때, 아동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이 옳다고 여기는 거,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가치롭게 여기는 거 있죠. 옳다고 여기는 거, 윤리와 가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는 돈이 최고야 라고 그 삶 속에서 또 그런 모습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나는 너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사람을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때리면 나쁜 거고 거짓말 나쁜 거고 뭐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치, 윤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또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준다든가 그럴 때 자녀를 통해서 또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자기 몸에 대한 주인의식, 성분별력 이걸 갖도록 독립적인 자존심을 성인기 때는 더 가르쳐야 되는 거. 그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 찾아내게 하는 거.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내 자녀를 통해서 기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꽤 됐어요. 왜? 자녀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떤 가능성 있는 존재로 클 거라고 잘 기대를 안 가지거든요. 그렇지만 가지셔야 돼요.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강점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거 찾아내셔서 그거 키워주셔야 되거든요. 못하는 거 붙들고 자꾸 잘하도록 용쓰지 마시고 이 아이가 관심이 있고 잘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지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장애에 대해, 왜냐하면 자신의 장애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아는 거거든요. 성교육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 교육이에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내가 단지 배우는 게 느릴 뿐이지? 그렇지만 나 배우는 거 멈춰서는 안 되지? 근데 제가 만난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굉장히 학구적이었어요. 배우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배움에 대한 갈망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런 기회 주셔야 되는 거죠. 복지기관, 직장, 동아리 그런 등에 소속돼서 적절한 사회적 행동 배우게 하는 거. 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활동들, 사회적 활동들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또래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요구되는 그런 어떤 활동들, 능력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 물건 관리하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 상황에 적절한 말 사용하는 거. 다 현실 안에서 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이에요. 수업 시간에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모두의 프라이버시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생활 교육 터전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늘 이루어지는 곳이고.
성인 자녀로서 가정 내 역할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 때처럼 역할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너 이제 월급 타지 생활비 얼마 내놔. 예, 그거 해야죠. 그러면서 너가 월급 90만 원 타면 거기서 이제 적금 얼마 붙고 주택 청약 얼마 넣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와 함께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런 역할을 하시는 자녀에게는 검증된 안전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사회적 활동과 만남의 기회 마련해 주셔야 된다. 아유, 나만 있으면 되지. 엄마인 나만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가족밖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게 인간으로서 성장해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대상이 필요해요. 근데 부모님이 아는 안전한 사람들일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안전한 체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자녀가 갖고 있는 이성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갈망, 그거 이해하면서 올바른 데이트 상대 선택하고 상호 동의한 애정 표현 어떤 건지 가르치고 데이트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사랑이 뭔지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얘기해 줘야 되고 신뢰,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적 신뢰 그 얘기해 줘야 되는 거. 그러면서 자녀가 책임 있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고 부모님들이 그런 어떤 관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자녀의 결혼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꼭 뭐 결혼식은 안 올려도 파트너 관계 저는 앞으로는 그것이 점점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행위, 결혼, 성관계, 출산, 피임, 동성애 자녀가 삶을 살면서 뉴스나 그런 어떤 인터넷 그런 데서 이렇게 들리는 그런 주제들 있죠. 그런 것들의 성적인 주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의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부모가 뭘 가치롭게 여기는지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거. 기능이 좋은 자녀들에게는. 필요할 때 성관계, 피임, 자녀 출산 그런 것들도 그림자료 그런 것들 가지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의 스마트폰, 지금 스마트폰 사용 안 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녀의 스마트폰, PC 그런 것들을 자녀의 동의 하에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셔라. 어떤 분들은 이거 사생활 침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어디에 접촉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런 매체 안에서 그래서 어떤 음란물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음란물의 거짓과 위험성을 알려주면서 그것이 성폭력이나 성범죄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루밍 성폭력 역시 말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책임있고 당당한 성인, 여성과 남성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대해 주고 지지해 줘야 되는 거. 꼭 집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야지 알아들어요. 자녀가 안전하고 또 외롭지 않게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안전이잖아요. 안전. 자녀의 자유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는 안전해야 돼. 네. 그것이 보장이 될 때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안전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도 보장하고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성인기의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친밀감을 나누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웃을 만드셔야 된다. 좋은 이웃을 만드셔야 돼요. 비장의 또래뿐 아니라 특히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그래서 그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상호 지지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끼리 또 모임을 갖도록 해주고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성적인 발달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부모님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외부 전문가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 우리 아이들 성인기 자녀들도 역시 부모님들의 말이 이제는 잔소리로서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많은 권위가 많이 떨어지는 말이라고 자녀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외부 전문가의 말은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자녀를 키우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본인과 같은 방향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내시라. 그러면 자녀의 성인기 삶을 잘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원해 줄 수 저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것으로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의 성교육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 세 개의 꼭지로 우리 발달장애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 지원은
발달장애 자녀의 그런 생애 주기에 따른 성적 발달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이해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를 도와주셔야 되는지, 안내해 주셔야 되는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